안녕하세요. 별빛 타로예요. 오늘은 다가올 크리스마스,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나와 함께하게 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 나가야 하는지,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이시는 이 카드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카드 한 장 골라주세요. 카드로 고르기 어려우시다면은 앞에 놓여지는 인형들로 골라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는 원숭이 그림 올려놨고요. 두 번째로는 사자 그림 올려놨고요. 세 번째로는 호랑이 그림 올려놨고요. 네 번째로는 팬더 그림 올려놨어요. 다섯 번째로는 코알라예요. 앞에 보이시는 카드 또는 인형으로 한번 골라주세요. 네, 첫 번째로 우리 원숭이님 리딩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다가올 크리스마스, 나와 함께 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 컵 7번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카드 동전 5번의 카드 나왔고, 세 번째 카드 스트레스 힘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다시피 구름 속에 7개의 잔이 있어요. 금잔이 있죠? 잔은 카드에서는 뭐 영적인 또는 감정, 정서 이런 거를들을 의미를 해요. 근데 각각의 컵 안에 보석도 있고 월계수도 있고 뱀 등 각가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해요. 꿈이 너무 많아서 조금 실체가 없는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순수함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예. 굉장히 순수하고 꿈이 많은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꿈이 많다, 순수하다. 요런 약간 좀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꿈을 많이 꾸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조금 예술적 계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꿈이 많은 그런 창조적인 그런 꿈이 많은 사람이네요. 근데 이 두 번째 카드 보시면 동전 5번 카드예요. 동전 5번 카드. 그러니까 펜타클 5번이거든요. 펜타클은 금전적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 앞에 추운 겨울날 눈보라치고 있는데 두 남녀가 교회에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연인은 서로를 또 의지하지를 않네요. 어딘가 좀 많이 불편해 보이죠? 요 카드가 나타나는 거는 어렵고 각박한 현실. 그 속에서 좀 실제로 금전적인 그런 궁핍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일자리를 잃었거나 병이나 어떠한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또는 이게 물질적인 거,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뭔가 공허하고 마음적으로 궁핍할 때에 나타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단순히 빈곤한 느낌의 이 카드가 현실적으로 물질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금전적인 부담도 되고 그런 부담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뭔가 배가 고프고 마음적으로 조금 가난한 마음이 조금 지금 궁핍하다. 마음적으로 약간 영적으로도 그런 궁핍함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꼭 물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금전적이든 정서적이든 그런 내가 겨울이 이제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혼자인 솔로이신 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더 외로움을 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드가 봤을 때에 우리 원숭이님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은 꿈이 너무 많아요. 꿈이 너무 다채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 하지만 그만한 욕심도 많고 꿈을 꾸는 것도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야지 꿈을 꾸거든요. 이러한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로맨틱한 사람이면서도 솔로분이시라고 하면은 12월 굉장히 많이 외로움을 타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한 여인이 머리 위에 메비우스의 띠라는 무한대의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지혜로운 총명한 여인이 사나운 사자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잘 길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사나운 그런 사자를 내 목숨을 앗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나운 사자를 짐승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인 거죠. 그래서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은 굉장히 고결하고 순수한, 정신이 매우 순수한 아름다운 여인이다. 근데 그녀가 그 짐승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내적인 그런 잠재의식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그 막강한 상대도 이렇게 부드럽게 제압할 수 있다. 다스리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여인이죠. 이 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외유내강형으로 당당하고 강한 여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숭이님이 만나게 될 사람은 이렇게 강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사나운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무한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곳에서 많이 보아오잖아요. 사랑의 힘으로 병을 이겨냈다. 뭐 사랑의 힘으로 높은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고 세기에 사랑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스토리 참 많잖아요. 그러하듯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참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고 그런 사자를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만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진 사람. 그렇죠. 굉장히 내적인 강한 의지의 힘, 의지가 강한 그런 사람, 당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을 때에 이러한 느낌으로 유추를 해보았을 때에 우리 원숭이님이 올 겨울 크리스마스 나와 함께 하게 될 그 사람은 꿈이 많고 로맨티스트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고 그러니까 애정이 있는 거죠. 뭔가 낭만을 아는 사람. 하지만 같은 마음이 또 외롭기도 하고 또는 어딘가 뭔가 몸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은 또는 마음적으로 공허하다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꿈이 많고 외로움을 느끼는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어려 보이죠. 꿈이 많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아직 열망이 많고 높다라는 것은 좀 10대나 20대 좀 혈기왕성한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욕망이 이제 뭔가 해내겠어 이런 욕망이 많은 친구들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아직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꿈에 대한 의지는 내 몸의 신체가 건강할 때에 이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예, 그러하면서 같이 12월이니까 마음 한쪽에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동시에 그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내적인 그런 내면적인 의지가 강한 에너지가 강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에너지는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를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약간 근원을 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좀 많으신 분 그래서
반하게 되는 분,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이 많은 그런 공간은 좀 어디 교육센터나 아니면은 문화센터나 그리고 꿈이 많다. 학교나 아니면은 무슨 동아리? 아무래도 12월이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뭐 취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만들어 본다던가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게 얘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애우 시설 있잖아요. 재활센터 아니면 운동센터 어딘 복지관 또는 이제 누군가를 보호해야 하는 노인정 뭐 사회복지 어르신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월이고 해서 더 좋은 의미로 2022년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로 이렇게 내가 친구들 이렇게 모임 속에 꿈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뭐 노인정이라든지 뭐 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우 시설센터로 가가지고 같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 어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어때요? 몸이 불편하곤 하지만은 마음만은 되게 순수하고 따뜻하고 천진난만하죠. 우리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나 천진난만한 그런 순수한 사람을 보면은 내 마음도 뭔가 되게 정결해지는 것 같고 되게 뭔가 힐링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같이 그들과 함께 도움으로써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 오잖아요.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남을 돕고자 그런 문화센터나 그런 재활센터나 또는 이제 노인정, 뭐 복지관에 가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내가 보살피게 되는 어린 그런 학생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그리고 접촉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보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따뜻해져 오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그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도우러 가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돕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생활에 찌드다 보면은 내 마음에 강박해져 올 때가 많잖아요. 원치 않지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좋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돕고 자발적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또는 무언가를 도왔을 때의 진정한 찐 웃음, 행복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무언가를 돕고자 또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고자 내 마음의 힐링이 되고자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런 봉사센터에 가서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서 오는 에너지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 되게 청결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 덕분에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같이 이제 동호회, 그러니까 이런 재활센터나 이런 교회, 그쵸, 교회. 교회에 무슨 성탄 축제 많이 하잖아요. 성탄 축제, 그러니까 어린 학우들을 위해서 공연도 준비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주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교류함으로써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같이 이제 봉사를 하는 교우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님이 크리스마스 날 함께 함으로써 행복하게 될 사람들은 누군가를 또는 성도 또는 학생들 또는 이제 그런 대상자들 이런 기간센터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같이 도모해서 가는 그 동료들 있죠.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그 동료들이 이렇게 선하고 예쁘고 또는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보여지는 그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그 동료한테서 보게 됐을 때에 그 동료를 또 다른 이면을 보게 된다거나 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 뭔가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원숭이님이 올 크리스마스에 함께하게 될 그 사람은 이렇게 마음적으로 따뜻하고 사랑이라는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본질적인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강한 에너지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궁핍하고 또는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같이 이런 본질적인 힘으로 이렇게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꿈이 많고 천진난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봉사를 하는 선한 에너지를 끼칠 수 있는 교회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육시설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활센터 아니면은 그런 그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원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동물 요새는 그 뭐죠? 반려견 봉사자도 많잖아요. 또 유기견들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동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하면은 그런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교류를 하게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 물질적인 부분이 의도되지 않는 선한 공간, 비영리 단체, 뭐 이런 공간에서 그렇게 따뜻한 사람과의 만남은 진실되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소에 가보실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심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가져야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원숭이님이 다가올 크리스마스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행복해지기 위해 마음 먹어야 하는 마음가짐 한번 볼게요. 네, 페이스북 완즈 카드 나왔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카드를 정말 좋아해요. 소년이죠. 물론 이 소년이라는 게 진짜 그 사람이 어리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표면적인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바는 아니에요. 우리 타로를 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단지 어리다라는 것은 늘 초보적인 마음, 동시에 풋풋함, 순수함, 진지함,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넘쳐나죠.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지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막대기는, 카드에서 막대기 지팡이는 정열, 강한 생명력,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인데요. 그 삭막한 사막에서 물을 한 모금 나오기 어렵고 오아시스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 삭막한 사막, 그것도 산이에요. 험난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요 안에서 내가 막대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희망적인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막대기를 보면서 꿈을 꾸고 열정을 품고 욕망을 이렇게 품고 희망을 품는 그런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우리 원숭이님이 올 크리스마스를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순수하고 늘 이렇게 처음처럼 좀 진지하고 이 아이는요, 이 삭막한 사막 가운데서 희망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카드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불태운다라는 그런 카드거든요. 원숭이님이
현재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이면적인 관점으로 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나에게 득이 되는 좋은 에너지, 좋은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더 키워라. 이런 조언이 든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꿈꿀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 좋은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시선을 자꾸 보도록 노력해라. 이것이 우리 원숭이님이 올 겨울 크리스마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우리 원숭이님 올 한 해 2022년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행복하세요. 네, 우리 두 번째 사자님. 사자님에 대한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사자님,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나와 함께 하게 될 그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나와 함께 하게 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사자님. 네, 다가올 크리스마스,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게 나와 함께 하게 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카드 3장을 펼쳐보았어요. 네, 첫 번째 나인 컵 카드 나왔죠. 네, 그리고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 나왔어요. 그리고 연구하는 연구자의 카드 나왔어요. 운둔자 카드 나왔어요. 네, 어떤 리딩이 될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컵, 네, 나인 컵 카드 나왔죠. 이 카드만 보더라도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뭔가 여유롭고 만족감이 가득한 카드죠. 맞아요. 컵은요, 정서적으로 감정을 의미하는데 9개나 채워져 있어요.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고요. 이 카드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카드로서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손에 넣는 그런 소망을 이룬다의 카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인간 관계의 성공을 의미하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강한 에너지이고 너무너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희소성 있는 가치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성공을 하는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어려울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에너지, 그만큼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도 크고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정말 깨트릴 수 없는 그 사랑의 절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한다.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사람과의 그 심리도 굉장히 잘 깨뚫어 볼 수 있고 능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는 어때요? 이런 사람이 사람을 또 잘 가려 사귀겠죠.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주변에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사람들 뿐이고 마음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평화를 늘 유지할 수 있게끔 잘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족감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변에서도 놓치기 싫어하죠. 너무 좋죠. 나한테 행복한 정신적 그런 교감을 해줄 수 있는 지주 역할이 또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얻으면은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모이도록 할 수 있다는 능력에는 돈도 따라오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행복도 다 따라다니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좋은 행복함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와 명예도 같이 따라오는 것도 그러한 이치인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그 평화로움을 잘 구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금방 극복해낼 수 있고
주변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예.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런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예. 네, 너무 멋있네요. 이러한 귀인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사자님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북 완즈 카드 나왔어요. 저는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척 좋아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진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이 같다라는 것은 늘 이렇게 초보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서툴기만 하겠어요? 그것만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는 늘 겸손하죠.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세상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뭐랄까 내가 다 알아라는 그런 내가 말이야 이런 라떼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직 어려. 나는 아직 부족해.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렇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같이 풋풋하고 서투르고 그런 순수하기만 한 그런 천진난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카드는 또 천진난만한 그런 낙관적인 카드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이가 뒤에 삭막한 사막이에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산이 3개나 있어요. 넘어야 하는 험난한 산이 3개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산에서 물을 찾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아이가 그 막대기는 정열, 강한 생명력을 의지한다라고 카드에서 그렇게 의지하는 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막대기를 보면서 되게 미소 짓고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 굉장히 진지하게 소중하게 다루듯이 보고 있단 말이죠. 아이처럼 보지만 절대 아이가 아니에요. 이 막대기를 보면서 이 아이는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확신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진지한 사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결코 작지 아니한 그런 막강한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자님 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까지 설레고 기쁘네요. 아마 우리 사자님 또한 이러한 분이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친구분들을 만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사자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아요. 또한 3번째 카드가 운둔자 카드 나왔어요. 현자. 되게 현명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노인이시죠. 노인이시지만은 이제 등불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는데 하필 이분이 서 있는 것은 눈 덮인 그런 눈 쌓인 산이에요. 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보니까요. 이 등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분명 노인이지만은 노인이기 때문에 눈도 안 보일 거예요. 단지 내 손에 들려있는 등불에 의지한다라는 거죠. 거의 눈을 감고 있다고 봐도 괜찮은 눈을 감고 계시다라고 하는 편에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심중에 있는 그런 등불, 내 심중에서 말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내겠다. 이 마음의 등불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 등불은 힘, 에너지를 의미하고 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그만큼 여러 경험과 산전수전, 노인이라는 것은 반백년 이상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겪었겠어요. 그래서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든지 내 마음의 내적인 에너지로 지혜를 찾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빛이 있다. 이 빛으로 인해서 나의 이 빛을 의지 삼아 갈 거다. 지팡이는 강한 생명력을 의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세속을 떠난 은둔자이나 세상에 떠난 은둔자이지만은 결코 그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 세속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은둔자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인생의 깊이로서 따져보겠다. 내가 내 마음의 등불로 따져보겠다. 그리고 나의 갖고 있는 그 의지로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단순히 그 보여지는 그 현실로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영안이 좀 뜬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내면적인 성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지혜가 많이 깊어졌죠. 많은 경험과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에는 많은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의 깊이가 그만큼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많은 체험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극기로부터 깨달음이라는 그런 재산을 많이 쌓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내 숱한 경험으로 이 등불로 의지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쵸? 굉장히 지적이고 혼자 고독을 즐기는 거죠. 절대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꾸준히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가르침을 이제 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되게 멋있다.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이러한 분을 만난다라고 해요. 늘 이러면 지혜가 많으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을 갖춘 자,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장님이 어떤 장소로 나아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서 이러한 사람은 혼자서 고독 속에서 연구하기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실험실이나 또는 지혜가 많은 것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양로원이나 아니면 수도원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어두침침한 그리고 마음이 풍요롭다.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 그리고 약간 험난한 이렇게 산이 있는 그런 삭막한 그런 오지 같은 거 이런 데 가야지 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하는 연구직 교수님이나 탐험가 아니면 천문학자 뭐 속세를 떠난 수행자라고 하면 스님 뭐 그렇죠. 실험실이거나 양로원일 수도 있고요. 수도원 뭔가 기도하는 곳 뭔가 천문학자 약간 그런 점성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법한 곳이 어디겠어요. 그 대신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곳은 아니겠죠. 나의 정신을 산만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공간을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유유자적하고 물과 강이 흐르는 뒤에 산이 있고 이런 한적한 곳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서 유로한 분들이 갈 만한 곳을 또 찾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튼 아니면은 나와 아무래도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사장님도 이러한 성향이 있는 분이라는 거겠죠? 우리 사람이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마음과 결이 비슷한 사람, 이분들이 결이 비슷하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 또한 이런 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대학교, 학교, 연구실 아니면은 공부하는 도서관, 도서관일 수도 있겠다. 도서관 아니면은 여튼 혼자 이렇게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럴 만한 공간, 우리 사장님이 편안하게 여기는 그 공간이 이런 분들이 찾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겠네요. 네. 그런 공간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화가 더 재밌게 잘 소통이 되실 거예요. 사장님이 마음 편안해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겠어요. 뭐 도서관일 수도 있고 책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연말이니까 조용한 카페로 해서 그런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주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지적인 교류를 많이 오고 가면은 되게 행복하시겠다. 네.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또 앞으로 다가올 2023년에 대한 미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또 진지하신 분들이니까 편안해 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모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장님이 또 이러한 성향이신 것 같으니까 한번 모임을 주최를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주최해봐서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낚시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겨울 낚시? 이런 건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산이 있으니까 겨울 등산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새 뭐 캠핑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고 탐험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춥지 아니한 그런 곳에서 캠핑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나눔 속에서 깨달음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소소한 행복, 마음적으로 오는 그런 영적인 행복 이런 걸로 누리신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 사장님에게 또 다른 남들이 이해할 수 없더라도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느끼는 그런 소소한 행복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많으신, 삶에 지혜가 많으신, 나이가 드신 분들을 또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또한 좋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머리가 막 바쁘고 힘들다 하면은 그간의 세월 동안 그래도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거는 우리 부모님인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뜻밖의 우리 부모님 댁에 갔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지혜, 깨달음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거나, 여튼 좀 나이가 있으신, 좀 현자스러운 그런,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을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풍요로운 마음을 많이 나누기를 행복해하는 그런 봉사단체 사람들?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자의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왜 그 돕는 그 희생이 남들이 말할 때는 희생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나한테 희생이 아니다. 나를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번 그런 분들을 찾아가 보시면은 내가 모르던 또 다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은 큰 성과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면적으로 참 멋있는 우리 사장님. 그러시면 우리 사장님이 이 연말 크리스마스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완드 4번. 축복과 행복의 안정된 카드가 나왔어요. 네.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행복함이래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것들을 만족해야 하고 너무 이렇게 주변에 잠깐만 돌아보면은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나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네? 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욕망, 나의 목적, 그런 것들이 너무 현실보다 더 이상을 크게 잡아서 금방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지금도 잘 해오고 계신 우리 사자님, 지금도 잘 해오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남다른 생각, 지혜, 뭔가 계속 앞으로도 더 깨닫고 싶고 더 뭔가를 알고 싶은데 라는 좋은 나를 위한 선한 그런 조바심, 마음가짐으로 지금 오히려 좀 마음이 궁핍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도 우리 사자님은 그간 너무 잘 해오셨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9컵 나왔잖아요. 컵. 사람들의 마음, 인간관계의 성공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도달했어요. 도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나의 그런 이상들을 좀 그만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작고 소소하게 느껴지는 것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행복들을 다시 새삼스럽게 다시 느껴보시길 바래요. 저는 새삼스럽다라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새삼스럽다라는 표현 안에는 내가 늘 일상적으로 있어 왔다, 함께 해왔다, 편안하게 많이 익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삼스럽다라는 것은 내가 늘 있어서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안정되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은 늘 편안하게 느꼈던 나의 이불, 늘 편안하게 내 옆에 있었던 나의 침대, 갑자기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불편해요. 나의 행복을 지금에 있는 선에서 더 크게 누리려면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없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밖에 엄청 추운데 요새 날씨 엄청 춥죠. 추운데 갈 곳이 없고 집이 없고 방을 빼야 하는 입장이라면 오갈 데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음식을 씹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올 크리스마스에는 맛있는 음식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느껴보라는 거죠. 내 주변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얼마나 행복하게 해왔는지 새삼스럽게 느껴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내 주변의 것들을 더욱더 소중히 볼 수 있는 눈 키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더 행복하게 보내시는 우리 사장님 되실게요. 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행복하세요. 세 번째 카드는 호랑이님이에요. 우리 호랑이님, 한 주간 우리 다가올 크리스마스, 나를 행복하게 할, 나와 함께하게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호랑이님, 다가올 크리스마스, 나와 함께하게 될,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나와 함께하게 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3장의 카드가 나왔어요. 네, 카드 그림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 첫 번째는 펜타클 5번 카드, 동전 5번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7번 컵 나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네, 눈보라치는 그런 추운 거리에 두 명의 거린이 이제 걸어가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여튼 다른 동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아는 사이예요. 하지만은 뭔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네요. 한 남자는 지금 보니까 다리 한쪽이 어디 아프죠? 아파요. 그리고 한 여자는 쇼를 머리까지 이렇게 걸치고 막 자신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움츠린 채 맨발로 가고 있어요. 눈이르. 이들 옆에는 분명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의 불빛이 있지만은 이 교회당을 절대 들어가지 않는 확고한 교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도움을 거절하는 그런 그림으로도 보여져요. 이 카드는 금전적인 궁핍을 나타내고 또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병이나 장애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거나 할 때에 뭔가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그런 뭔가 삶에 찌들거나 배고픔, 뭔가 부담감, 뭔가 무언가에 대한 결핍, 공허감 이런 걸 나타낼 때의 그런 마음이 가난하다 뭐 이럴 때 현실적인 고통의 카드거든요. 하지만은 그 진짜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이 없거나 그런 입장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란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을 돌볼 처지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 명예 뭐 이런 부분들을 따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금전적인 공핍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마 마음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마음적으로 공허하거나 마음적으로 외롭거나 강팍해졌거나 이런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12월이 누군가에게는 행복하고 마냥 기쁘지는 않겠죠. 특히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서는 연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쁘겠어요. 굉장히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바쁘게 밀린 업무, 해야 하는 일거리.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늦은 야근까지 하면서 일에 매달리느라 일의 노예가 되어서 나를 돌보지 아니해서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그만큼 많이 강팍해지고 뭔가 병이 들었다.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엄청 돈 버는 건 남들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지 멀쩡한 분들은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굉장히 자본주의일수록 사람들은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사지 멀쩡하다 하면은 열심히 일하느라 나를 돌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그런 정서, 행복하고 따뜻한 정서를 누리지 못해서 마음에 병들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튼 금전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건 맞아요.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내 몸을 제때 쉬어주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영업을 뛰거나 뭐 거래처를 만난다거나 뭐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금전적인 부담은 분명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인 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여튼 뭔가의 결핍, 정서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결핍, 뭐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그만큼 자기 체면을 스스로가 챙길 수 있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말이죠. 도움받기를 꺼려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튼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자기 내면적으로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되게 뭔가 힘든 상태인 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 카드가 이렇게 구름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나의 정서라고 하는 이 금잔,
그 컵은요, 정서, 감정들을 의미하잖아요. 그 카드 속에서 말이죠. 이렇게 구름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뱀도 있고 월계수, 명예, 또 보석, 금전적인 거, 그리고 성, 뭔가 집, 문서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꿈과 소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욕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도요, 가질만한 사람이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그런 능력이 또 되지 않으면은요, 이런 꿈도 꾸지를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자신이 조금 해온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한 너무너무 많은 욕망을 품을 만큼 자신이 해온 것도 많고, 스펙도 있고, 기술도 있고, 아니면 그간의 노하우도 있고, 자신의 재능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꿈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재능도 없으면 이런 꿈도 없어요. 그만큼 능력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 힘들겠죠. 그 내가 생각한 욕망이, 내 욕심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요, 그 현실이 그 욕심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마음 병들 수도 있어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그 이상만큼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은 이해 못하는 나의 내면이 이렇게 병들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욕망을 빌딩이 있어요. 빌딩, 금은보석, 월계수, 명예죠. 권력욕 이런 욕망을 품을 만큼 그런 재능이 많다라는 건데 엄청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꿈이 정말 많네요. 그 세 번째 카드 보세요. 마법사 카드 나왔어요. 마법사 카드 자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예요. 이 청년의 머리를 보면은 메비우스의 띠가 무한대가 이렇게 있지요. 굉장한 지혜를 의미하고 영특한 총명함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또 무언가를 지시를 해서 마법을 부려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여기 봉에도 있어요. 내가 이 손 하나 들어 올리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엄청난 자신감을 카드에서도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꽃, 장미들, 카드에서 붉은색은 엄청난 열정, 정열을 의미해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바탕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자신감이 넘치고 명랑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붉은 쇼를 걸쳤네요. 정말 그만큼 열정이 뿜뿜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 마법사 카드는 정말 무엇이든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고 있고 다 계산하고 있어.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정말 다재다능한 재능, 열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창조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개혁 정신도 가능하고요. 그만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감을 내뿜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또 내면이 순수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기 백합 보이죠? 하얀색. 하얀 백합은 지금 순수함, 순결함을 의미해요. 사람이 순수하니까 틀에 박히지 아니한 다른 사고력으로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순수한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붉은 장미도 막 섞여 있죠. 순수함과 동시에 열정이 많다. 욕망도 크다. 이중성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마법사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술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창조하는 힘, 만들어내는 능력에 굉장히 능하고 손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도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엔지니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만큼 강한 의지와 능력,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해결사고 능수능란하고 재주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말도 되게 잘해요. 임기응변에 강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굉장히 많아요. 이성 간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우리
호랑이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남자분이라 하시면은 주변에 정말 인기가 많을 거예요. 말을 정말 잘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말도 잘하는데 자기 꿈 이상이 높은 사람을 보면 되게 동경스럽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정말 딱 좋아할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궁핍에 나타났다라는 거는 절대 표면적인 그런 궁핍은 아닐 거예요.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궁핍.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털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일 수도 있어요. 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의 그런 어려움, 마음이 병든 그 부분을 말하진 않을 거예요. 자존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지금 이렇다라고, 나 마음적으로 이렇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호랑이님이 크리스마스에 만나게 된 이 사람이, 그렇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손재주가 능한 거 보니까 엔지니어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해결사, 뭔가 말을 또 잘하시는 그런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네요. 네. 근데 여튼, 우리 호랑이님이 크리스마스 때에 이런 사람을 만난대요. 크리스마스는 정말 가장 1년 중에 특별한 날이잖아요. 사랑하고픈 날이기도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고 싶은 날이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이런 날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으로 이러한 분을 꼽았다라는 것은, 좋아하는 이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성. 예. 직장 동료일 순 없잖아요. 예. 이성이거나 동호회 또는 동아리,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면이,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죠. 다재다능한데 내면이 궁핍하니까 누군가한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래, 교회 행사에서 거기서 다재다능하니까 요분이 뭔가 드럼 연주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극을 만든다거나 극 만드는 것도 연출이고 만들어내는 일이죠. 만들어내는 일이 있는 그 공간일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의 내면을 말하는 곳은 아닐 것 같고 자존심이 있어서 자신이 꼭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지요. 그런 공간일 것 같아요. 이게 손재주가 좋은 거 보니까 또 말을 잘하다 보니까 약간 진짜로 이렇게 언변이 좋은 그런 타로사 심리 상담이 가능한 그런 타로 천문학자일 수도 있고요. 마술사는 흔치 않지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술계통의 연출자, 작곡가, 만드는 일이죠. 약간 작가라든지 말을 잘하는 사람. 어디지? 꿈이 많다.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런 계통일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열했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생각나는 분이 있으실까요? 만약 그런 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튼 크리스마스에 이런 분을 만난다 하면 우리 호랑이님이 행복하실 거기 때문에 나의 주변에 이런 지인이 없다고 하면은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 장소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연극을 보러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콘서트? 아니면은 말을 잘한다. 뭔가 이렇게 독서 모임? 아니면 그냥 말하는 모임? 엔터테인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마술사? 여튼 그런 공간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구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과학자나 뭐 어떠한 장인 그리고 의사도 이렇게 누군가를 고치는 일이니까요. 또는 나의 컨설턴트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많지요. 주변에 길거리에 가도 많고요. 일단은 이렇게 화제의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지 자신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으니까 길거리도 좋겠네요. 번화가, 핫플 뭐 이런 데, 네, 핫플 뭐 이런데, 연구소? 여튼 도시 이렇게 꿈이 많이 펼쳐지는 그런 도심지, 어,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보셔서 그런 사람을 만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호랑이님을 이제 요번 크리스마스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호랑이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통하니까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이 통하다라는 것은 우리 호랑이님도 이렇게 마법사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치거든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재능이 많으시다는 분인데, 그럼 우리 호랑이님, 올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게 들어와서 역시 호랑이님도 똑같이 마법사와 같은 사람이었네요. 계속 꿈을 꾸라고 하네요. 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이상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선에서 금방 취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선에서 계속 꿈을 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호랑이님은 정말 재능이 많으셔서, 아까 마법사 카드처럼 재능이 많으셔서 꿈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재능이 많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갖추어진 잠재 능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꿈이 많은 거거든요.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꿈이 많은 건데, 그렇다고 나의 능력들을 절대 꺾어 놓지 마시고요. 그렇지 말고요. 절대 꺾으려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갖추어진 능력은 하늘이 준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꼭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갖추어진 그 능력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꿈꾸고 싶어도 재능이 없어서 꿈은 못 꿔요. 근데 우리 호랑이님은 너무 좋은 운으로 타고나신 것 같아요. 잠재적인 능력들, 갖고 있는 영감, 창조력, 굉장히 그거는 남들이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려서 꼭 의미 있게 쓰시길 바랄게요.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 호랑이님이 정말 가질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꿈들을 꿀 수 있는 능력들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이 꿈들을 막 꺾지 말고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꿈들을 계속 꿈꾸고 갖고 있으라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꿈들을 어떻게 하면은 나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내 주변에도 같이 전달해서 좋은 영향력으로 다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인들 다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거다. 그러니 이거를 잘 살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살려서 잘 만들어낼 수 있지? 라고 좀 넓게 생각해서 기분 좋게 계속 꿈을 꾸시고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꿈들이 언젠가는 내가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단련시키고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우리 호랑이님, 리딩까지 잘 보았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대박나세요. 아니, 그럼 우리 호랑이님 행복하세요. 네, 네 번째로 우리 팬더님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팬더님, 다가올 크리스마스, 나와 함께하게 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은 우선은 이렇게 여왕이시네요. 퀸 카드가 이렇게 3장 다 나왔어요. 굉장히 그 분야에 있어서 벌써 정상에 오르신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이실 것 같아요. 연상이실 수도 있고, 또는,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또는 되게 어리다 할지라도 일찍 철이 든 사람, 현숙한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 현명한 분들이실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카드부터 볼게요. 퀸 오브 컵스 나왔어요. 컵이죠? 컵은 그 감정, 정서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애정, 네. 이렇게 여왕이에요. 그리고 물인지 지금 이렇게 나의 드레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간이 안 되죠. 그 카드에서 물은 약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마음이 열려있다, 속이 깊다, 마음이 열려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다를 의미해요. 여왕이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되게 의지가 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겠죠.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 근데 여왕 카드의 컵은 좀 굉장히 크고 고귀하네요. 그리고 뚜껑이 있죠. 다른 카드와는 다르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쉽게 내비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위험성 있는 고결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리에 맞게끔 말과 행동을 잘 조심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이 무거우면서도 타인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이 깊이 자애심이 깊은 그런 분이에요. 이미 성숙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이 여왕은요, 그 4가지 원소, 뭐 지팡이, 또 지팡이 컵, 칼, 동전, 요것보다 가장 사랑, 순수, 이런 거를 좀 의미하는 그런 여왕이에요. 예. 하지만은 다른 여왕들보다는 순수하고 사랑을 조금 정신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여왕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조금 약한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질적인 풍요는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강한 모성애를 가졌다. 여성적인 힘이 강하다. 강인한 여성이다라고 해요.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이렇게 가득 담고 있어서 영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직감력, 통찰력, 감정의 그런 세계에 몰두해서 거기에 좀 능한 사람이신 것 같아요. 여튼 친절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네요. 타인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 지적인 사람, 배우자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지금 팬더님의 이거는 좀 헌신적인 아내를 의미하는 뜻하긴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아내 또는 엄마, 아름다운 여성,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 완벽한 배우자 또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 가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네, 가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카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정심도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가짐,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는 엄마 또는 배우자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갑자기 이게 배우자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로맨틱해지네요. 분위기가 되게 따뜻해지네요. 그래서 결혼을 하나 봐요.
때에 맞춰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여왕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거든요. 잠깐 역방향으로 나왔는데 좀 정방향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지팡이가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불의 원소를 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불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보세요. 이 막대기에 싹이 돋고 있지요. 아직도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생기발랄하고 다재다능하고 커리어 우먼을 의미해요. 약간 골드미스 같은 거.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열정적이에요. 아직도 열정이 확 타오르고 있고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죠. 태양 같은 여인, 태양 같은 여인이네요.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한 그런 팔방미인일 거예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리고 왕자에 앉았는데 다른 여왕들은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옆모습 보여주는데 이 여왕은 어때요? 딱 앉아서 다리를 딱 벌리고 있잖아요. 그쵸?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의 여성이기도 해요. 네, 되게 허리도 곱게 펴 있고요. 약간 좀 남성적인 느낌을 잘 하려고 하는 건지 두 다리를 쩍벌하고 있네요. 예, 드레스 때문에 안 보시면 이 여자는 분명 쩍벌하고 있어요. 왕과 같은 느낌으로 나도 대등한 입장에서 파워와 용기를 가지고 있다. 성격 또한 강직하고 명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왕 앞에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가 당당하게 앉아있는데 그녀의 이제 비밀스러운 그런 사자를 상징해요. 비밀스러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왕이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도 나타내기도 해요. 예. 이 카드는 다리를 딱 벌리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욕망스러움, 그런 거가 좀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적인 매력이 많다. 그런 매력이 참 많네요. 당당하고 적극적인, 정직하면서도 그만큼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인 거죠. 남성 못지않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되게 의지하게 되는 여성일 것 같아요. 커리어 우먼 카드예요, 이 카드가. 그리고 가정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생활도 동등하게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늘 바쁘면서도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 같은 그런 강직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의리에도 강할 것 같고 관대한 여러 사람에게 두루두루 좋은 사람인 거죠. 마음씨가 좋고 털털하다. 이해심이 넓다. 여성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섹시한 매력 있고 되게 명랑하다. 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게 역방향에 나왔단 말이죠. 역방향에 나왔다라는 것은 약간 조금 속임수가 살짝 변덕스러움이 있다. 그래. 변덕스러움이 있다. 그리고 약간 그녀만의 비밀스러움이 있어서 뭔가 감추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짓말 할 수도 있고요. 뭔가 믿지 못할 만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방향에 나왔기 때문에. 또는 그게 아니면 역방향에 나왔다는 것은 좀 약간 게으른 거죠. 이게 정방향이어서 능력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게으르거나 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좀 질투가 좀 있고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좀 있고요. 약간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충동적인 여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다 여왕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 팬더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성분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좀 약간 변덕스러움이 있고 약간 질투가 좀 있으시고 약간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고집이 세신 분이다 라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도 이렇게 분명히 딱 의지를 딱 가지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뭔가 조금 의지하는 입장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성품은 참 좋아요. 성품은 참 이렇게 가정적으로 완벽한 배우자 상이죠. 헌신적이니까 사랑이 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조금 그 자기중심적, 충동적, 조금 게으를 수도 있다. 역방향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조금 질투심도 있고 그런 성향이다. 근데 이 세 번째 카드도 퀸 여왕 카드가 나왔어요. 네. 퀸 오브 소드. 소드는요, 약간 조금 거침이 없는, 순탄하지 않게 모든 경험을 거침없이 해왔다는 거죠. 특히 소드 칼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남들보다 조금 지팡이나 감정, 동전, 물질적인 것보다는 바람을 의미하거든요. 소드가. 근데 굉장히 좀 성공을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좀 순탄하게 성공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험난한 고비, 험난한 고난들이 참 많았어요. 소드 퀸이나 왕은 소드를 의미하는 건 일단은 험난하고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 수반들을 다 이기고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역경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 역경을 이긴 사람. 그래서 굉장히 약간 외로워 보이죠? 엄격해 보이죠? 많은 순환과 고통, 험난함이 있었고 그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되었겠죠. 굉장히 치열하게 앞에 분들이 좀 약간 따스하고 순탄한 물렁물렁한 그런 순간들을 지내왔다고 하면은 소드 퀸은 되게 아팠고 되게 고통스러웠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고 여러 경험들이 수반해서 이기고 이긴 사람, 이기고 이겼기 때문에 여왕이 된 사람이에요. 되게 아픔은 뼈에 사무치게 잘 박혀서 그것으로 단단해져서 빛이 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보이는지 쉽게 물렁물렁하지는 않아요. 엄격해 보이는 여성의 옆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검을 들고 있어요, 여왕이. 여왕인데 검을 들고 있어요. 되게 무섭죠? 전문적인 여성을 의미해요. 굉장히 지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어요. 왜냐면 왜 자신감에 차 있냐? 여러 가지 경험들, 수반들을 다 해봤고, 이겨내봤고, 그래서 터득해서 노하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거거든요. 정말 힘들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날카로운 언행이 있어서 되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비판적인 정신도 그렇고 혀가 말하는 그 말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이 차 있어요. 굉장히 현실을 간파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역경이나 주변 난관들이 많았을 건데 강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게 되게 험난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들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날카롭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거칠고 독립적이고 자신을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싸우거나 그렇게 강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해내겠다. 내가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해내겠다를 결여된 그런 모습의 카드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력이 많이 고양되어 있어요. 강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오기, 독립심, 결단력, 끈기가 장난 아닌 분이고 딱 날카로워 보이죠? 옆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나의 빈틈을 보여주지 않겠다. 옆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완벽주의자, 비판적인 정신, 직선적, 신중하면서도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눈치는 엄청 빠르겠죠. 네.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아픔, 그런 역경들을 수반했기 때문에 슬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슬픔을 겸비한 경험도 많은 사람이고 고통도 이겨낸 그런 당당하고 멋있는 여성이지만은 왠지 그만큼 혼자서 치열하게 이기고 왔기 때문에 좀 되게 많이 외로워 보이네요.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까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주변에 다가오지 못하고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가 없는 엄격함이 있어서 쉽게 친해질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외로워요.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되게 날카롭고 거칠어 보이지만은 되게 외롭고,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이제 누리기보다는 치열했기 때문에 그게 좀 어색한, 약간 수줍음이 좀 많은,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 왜 이렇게 이 카드를 보는데 감정이 이렇게 앞으로 확 올라올까요? 네. 되게 이 여왕은 본인밖에 믿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이기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써야 하는 힘든 거래, 강력한 반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결투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근데 되게 그래서 이 카드가 외로운 여왕, 외로운 미망인 또는 이혼한 사람, 슬픔을 겸비한 사람, 혼자인 사람, 이런 거를 좀 의미해요. 독수공방 외로운 여인의 카드라고도 불리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팬더님이 크리스마스에 함께하게 될, 행복하게 될 사람은 이렇게 따뜻한 애정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타심, 배려심, 이해심,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무한정 계속 뽑아낼 수 있는, 뽑아도 계속 나오는 무한한 사랑을 겸비한 헌신적인 여성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슬픔이 많았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수반을 인생의 고통, 역경 수반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카드가 3개 다 카드가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분이실 확률이 높네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고 나이가 적더라도 세상의 경험이 참 많은 분일 것 같아요. 그만큼 지혜로움도 많고 영특하고 예민해요. 예민하지만은 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네. 근데 본인의 숱한 그 경험,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여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현실을 바로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침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시선이 있는 사람인 거죠. 침이 되게 작지만 날카롭게 그 혀를 딱 뚫음으로써 몸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듯이 침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그 영적으로 뛰어날 수 있는 경험이 수반하려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그런 혼자 이겨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을까요? 그런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 여성이 될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좀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날카롭고 되게 조금 약간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보여지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싸워야 했기 때문에 좀 독수공방, 좀 이렇게 사람이 주변에 곁을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독불장군 약간 좀 자기만의 고집이 세고 그게 드세지? 여기 약간의 융통성이 좀 없어 보이지? 근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다 맞아. 말을 어쩜 저렇게 날카롭게 하지? 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이 살아온 삶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온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랬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논리적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들이 갖고 있으니까 확신에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이나 말이 확신에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경험들이 수반해서 아픔이 많은 사람은 그 아픔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픈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많은 거예요.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용기잖아요. 그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많도록 그것에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에 용기 내서 마음을 먹고 하는 것도 그 열정도 이렇게 단단해졌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내 마음을 강팍하고 마음이 되게 종지 그릇 같으면은 못 줘요. 근데 이렇게 뭐든 이렇게 한없이 희생하면서 주려고 하는 것도 그 누군가의 아픔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심이 깊고 사랑이 많은 거예요. 네. 하여튼 네, 우리 팬더님이 크리스마스를 함께하게 된 사람은 이렇게 자애심이 깊고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현자 같은 사람, 영리한 사람, 때로는 약간 고집스럽긴 하지만은 그 고집스러움들이 이해가 될 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리고 그것을 이제 타인을 무한정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칼날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도구로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멋있는 분을 만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은 어디서 만나겠어요? 다시 펼쳐봐요. 잠깐만. 네. 뭐 이런 사람은 집에서 가정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가정에서 집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여자가 커리어 우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역방향이 나왔죠? 뭔가 지금 그래요.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배우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확고부원한 언동을 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여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봉에 오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상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상사인데 혼자이신 분 또는 골드미스이거나 결혼을 안 하셨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어서 조언을 간혹 잘 받았던 사람이거나 이런 분은 혼자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또는 이혼하셨다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내실 확률이 높거든요. 아마 딱 생각하시면 주변에 알만하신 분이실 것 같아요. 우리 팬더님이 생각하셨을 때에 이런 분 골드미스이거나 직장 또는 거래처 또는 요리하는 모임? 아니면은 이런 여성이 또 이렇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봉사단체, 미혼모를 위한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봉사를 하러 오실 수도 있고, 그쵸.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곳이 이제 미혼모 센터에서 돕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육시설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한번 우리 팬더님이 생각해 보시면은 딱 생각하셨을 때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셔서 만나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우리 팬더님이 올 크리스마스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팬더님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컵 4번 카드가 나왔는데 역방향이에요. 이거는 원래 무료함을 나타내는 권태기나 정체기 약간 조금 무료함을 나타내는 그런 악담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들이밀어도 이 청년이 되게 반응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약간 무료하고 낙담하는 그런 카드인데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역방향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 새로운 지식,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어서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래서 되게 기쁘게 만드는 그런 카드인 거죠. 낙담했던 내 마음을 회복시켜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으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카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좋은 조짐을 보이게 되는 카드여서 다시 시작하는 나의 활동, 기운을 차린다, 뭐 다시 활기를 찾는 그런 카드예요. 우리 팬더님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과거라고 하면은 현재일 수도 있겠네요. 현재 내가 지금 무료하다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무료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나를 무겁게 만들던 너무 일상적이었고 너무 평화롭게 늘 똑같았던 일상적이었던 그 현실을 새로운 가치로 재발견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애정도 돋아나고 활력을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예상컨대 현재 배우자분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아니, 너무 직전적으로 나오네. 배우자가 아니라 하면은 나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측근, 어머니와 같은 성품의 여자, 어머니와 같은 성품의 남자일 수도 있고, 어머니와 같은 또는 그런 나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늘 헌신적으로 위해서 희생해주는 내 주변 사람들 있죠? 뭐 형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현재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근데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무언가를 막 희생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내가 각인시켜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발견해서 너무 고맙고 다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들,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희생했던 것들 또는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희생했던 것들을 조금 각인해서 되게 힘도 북돋아주고 대단하다, 너무 고맙다 라는 그런 감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또는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새로운 목표를 다시 세우게 되고 그 새로운 목표라는 것은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되는 시선을 갖게 됨으로써 다시 이 사람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또는 새로운 목표를 하게 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본다라고 하면은 더없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관계 또한 더욱더 눈이 부시게 멋있는 관계로 타인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우리 팬더님 화이팅 응원하고요. 참 따뜻하고도 그런 강인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단지 내 눈 안에 보이는 따뜻하고 나에게 늘 헌신적으로 해준다라는 것은 그거 그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적일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조금 저게 저렇게 행복한가? 하고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행복을 소소하게 누리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질투를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힘든데 너는 왜 그렇게 웃어?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지?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 이럴 수도 있지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 흐르는 거는 보여지는 건 똑같은데 다른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행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 못할 사연 또는 말 못할 그런 노고, 고난이 분명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들을 더 값지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아무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시시콜콜 다 말하진 않잖아요. 그 깊은 내면을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겠죠. 말하진 않을 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순간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게끔 얼마나 숱한 많은 고난 또는 많은 역경 그런 것들을 좋은 시선으로 돌리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있었고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것 또한 한번 가다듬어 보는 것도 상대를 이해하기에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카드를 리딩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인생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저한테도 또 다른 울림이 되어온 리딩이었던 것 같아요. 자, 팬더님,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네, 우리 5번째 코알라님에 대해서 다가올 크리스마스, 나와 함께 하게 될, 더불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 누구인지 한번 리딩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코알라님, 다가올 크리스마스, 나와 함께 하게 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팡이 6번 카드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정복과 성공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남자가 이제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이제 쓰고 말에 타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예, 승리와 풍요로움, 그리고 주변의 찬사, 인정, 성취, 뭐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카드는 축하받을 일이 있다, 명예로운 일이 있다, 또는 결혼식이나 무슨 시험이나 운전면허나 여러 가지 시험의 합격들이 이어지는 그런 너무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혹독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어려웠던 그 노동에 대한 지지, 보상을 의미하는 그런 카드예요. 목적 달성, 어렵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드디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좋은 소식을 듣는 그런 권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게 되는 카드인데, 그런 이렇게 칭송받을 만한 그만큼 자신감이 높아지고 되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분야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데빌 카드 나왔죠. 이거는 약간 악마 카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너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 악마가 그 악마 아래 두 남녀가 나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족쇄를 채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고통스럽고 보답이 없고 약간 고통, 채워지지 않는 욕망 쪽으로 끌리는 그런 카드를 의미하거든요. 이런 카드인데 이 카드는 좀 인간의 숨기고 싶은 본능인 거죠. 인간의 욕망, 욕정을 좀 가리키는 카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도박 또는 무언가의 중독은 나의 욕구를 계속 빠지고 싶어 하잖아요. 중독. 뭐 그게 약물 중독일 수도 있지만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중독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음주 가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거나 좀 그런 과도하게 좀 이렇게 도박이나 아니면 술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조금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성욕이 좀 지나칠 때에 나오는 그런 카드거든요. 이제 숨기는 것들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죠. 약간 요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좀 수반된 세 번째 카드가 이게 약간 좀 계승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계승? 계승이다라고 하면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재산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실력자여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기술자로서 계승을 받아서 이렇게 번영하고 전수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엄청난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이게 노인이 있고 가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이 이렇게 있다라는 건 이 노인이 이 청년한테 자신의 것을 물려주는 그런 의미의 계승 카드란 말이에요. 유산 상속 또는 가족의 탄생 카드예요. 예,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가족 안에서 약간 부유함, 관대함, 그 결과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 탄생한다 또는 번영한다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전문 기술자라고 하면은 그 기술로서 인정받아가지고 그 기술력을 이렇게 계승하는 입장, 이렇게 계승해서 이렇게 번영시키는 나와 비슷한 이렇게 문화 또는 전통을 물려주는 그런 물려받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사람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은 주변에 재산 보복이 있어가지고 유산 상속을 받는다던가 여튼 그 결과물은 굉장히 안정적인 주거 형태에서 부유한 가정을 이루어서 번영을 한다라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카드거든요. 지금 제가 어떻게 리딩이 되냐면은 어떤 힘든 노동 속에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결국 승리를 하고 해내서 좋은 결과물로 무언가 합격을 하거나 또는 뭐 취직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그런 축복받는 명예나 권력을 이제 갖게 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일단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또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실력자이고 주변에 칭송과 축하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전통이나 문화를 물려주거나 아니면 유산 상속에 뭔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부유하게 만들 만한 이 사람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려받을 만한 하니까 물려받는 거잖아요. 인성이 안 좋거나 하지만은, 인성이 안 좋거나 그러했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이렇게 칭송받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 카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읽혀지기 때문에 제가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런 드는 생각은 이렇게, 이게 꼭 그런 성욕이 아니고, 부정적인 밤, 나이트, 이런 게 아니라, 이 카드가 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했잖아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신감이 높아지는 그런 자신감이 높다라는 것은 자존감도 높은 사람, 그 자신의 성품에 고결함이 있는 사람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조금 마음에 불편한 구석이 있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다단계 회사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되게 불편함을 느낄 만한 회사잖아요. 다단계 회사 아직 좋은 평판을 얻진 않았기 때문에 요새는 뭐 물론 좋은 다단계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제 다단계 제품이 나쁘진 않대요. 근데 이제 아직 그런 네트워크 그 비즈니스를 좋게 여기는 평판은 아직까지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력이 좋아서 성과들을 높이냈는데 그것이 속한 회사가 아직 조금 다단계 회사이거나 해서 내 마음을 좀 뭔가 불편하게 해. 요게 좀 나의 위신을 조금 깎는 것 같아. 난 괜찮은데 돈도 벌어다 주고 괜찮은데 주변에서 보는 인식이 그리 좋진 않은 평판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 그래서 그 평판이라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 이런 거거든요.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부정스러우니까.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나의 주거 형태를 안전하게 지키고 자손도 번영시키고 이렇게 생활력 강하게 번성시키는 유산을 이렇게 번영시키는 그런 주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얘기하니까 우리 드라마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인데 드라마로 나온 저기 어디였지? 파친코라는 그 대작 있잖아요. 거기도 그 파친코라는 제목이 도박장이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이 마냥 도박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 일제때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잖아요. 우리 조국이 나라를 잃어서 뿔뿔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해외로 도망가기도 하고 나의 국적 없이 해외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살아야 할 때에 그럴 때 서러움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때에 살기 위해서 한 대의 가정이 정말 살기 위해서 도박장이라는 그곳에서 일을 했어요. 그 자손이, 3대, 4대, 그 자손이 나중에 우리 국적이 아직 없으니까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은행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어서 생계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도박장에서 그 최고 지도자, 지배자, 그 도박장 경영자로서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좀 자손도 잘 번영시키고 다시 우리나라에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일화들이 많았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이 이야기가 1대에서부터 4대에 이르는 그런 총체적인 한 세대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파친코라는 드라마가요. 저는 그 드라마를 먼저 책으로 읽었는데 한 세 권 맞지? 아니, 두 권으로 나와요. 근데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보는 그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결코 나와 내 가정을 살려내고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전혀 부끄러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살기 위해서 버텨온 우리 조국의 한 이야기, 파친코, 이 이야기 엄청 유명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 나라로 번역본이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왔잖아요.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책인데 여튼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박장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정스럽고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좋은 인식은 아니죠. 왜냐면 도박도 심한 중독 뭐 그런 걸로 보여지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정을 이렇게 보살피고 번영시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알라님이 크리스마스에 함께하게 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요런 마음에 스스로 청렴하게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은 스스로 느끼기에는 아직 뭔가 마음에 흠집이 될 만한 그런 부분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해서 주변인들을 칭송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나와 내 가족들, 처자식을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생활력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요 카드 때문에 상상력이 굉장히 깊어지는 타로였는데요. 자,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그렇다고 도박장 가세요라고 권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아무래도 12월은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 연애가 많잖아요. 파티가 많을 것이니까 그 파티도 밤에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흥가 아니면은 술집,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술집, 유흥가, 직장 내에서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단체에서 그런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무대, 노래, 음주 가무가 가능한 그런 공간, 선술집 이런 데에서 만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코알라님이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를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볼게요. 네, 우리 코알라님 카드로는 동전 3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기술자, 전문가의 카드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곧 있으면은 그 노력의 모든 성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그 노력을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크게 인정받을 겁니다. 노력이 절대 고생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창조적인 것에 더 많은 취미를 늘려보시라고 그런 조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코알라님까지 모든 리딩을 해보았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는 연말 우리 별빛님들 더 행복한 일들 많이 생기시고 더 행복하게 많은 일들을 잘 거두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